안녕하세요. 장호진입니다. 저는 문화인류학과에서 영상인류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미래학과 연관한 수업들을 했는데요. 저희 주변의 흥미로운 문화현상들을 보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떤 미래 사회가 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수업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주로 가르쳤었습니다. 문화인류학은 저희 주변의 여러 가지 문화현상이나 사람들 개개인의 다양한 경험을 직접 듣고 관찰하는 흥미로운 학문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것과 연관해서 저희 주변에 급변하는 문화현상들 그리고 그것들 뒤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 경제라는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요즘 주변에서 인증샷 찍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SNS에 오늘 찍은 점심 식사를 올리고 MZ세대들이 취미로 모으는 운동화, 취미로 모으는 화장품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에 일일이 올리기도 하죠. 그야말로 저희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다른 스토리텔링들이 넘쳐 흐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수업을 한다고 친구한테 인증샷 장소가 어디 있냐 하고 한번 물어봤더니 요즘 핫한 인증샷 장소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재밌죠? 이게 이제는 저희가 예전에 보던 것처럼 백화점 벽에 뭐 유명 연예인이 어떤 상품을 들고 있다든가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붙어서 화려하다 이런 인상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 끌어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인증샷을 올리도록 시선을 잡아 끌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동영상을 벽면에 장식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참 이상한 소비의 시대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SNS를 기준으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SNS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고 SNS에 찍기 좋으니까 거기에 가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찍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상 브이로그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한참 유행입니다. 거기에 무슨 조회수가 수만, 어떨 때는 수십만이야 이런 생각을 아마 한두 번쯤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뭘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방을 이런 거를 메고 나갈 생각인데 저 어울리나요? 저는 키가 작아서 고민이에요. 뭐 이런 아주 자질구레한 얘기들이 올라와요. 크게 조회수가 수십만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은 2000년대에 새로 등장한 경험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험 경제라는 것은 경험 더하기 경제, experience economy 이렇게 두 개를 합한 용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왼쪽이 조셉 파인스라는 분이고요. 오른쪽이 제임스 길모어라는 분이세요. 이 두 분이 경영학 쪽의 학자분이십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처음 경험 경제라는 그런 용어를 제시하는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논문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때 이 경험 경제라는 거를 단순히 어떤 흥미로운 현상이나 지류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거는 패러다임의 변화다.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는 거는 이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본격적이고 본질적 변화를 겨냥하는 말입니다. 파인스하고 길모어가 논문에서 든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경험한다는 게 뭔가? 이게 커피 원료입니다. 경제학 용어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거를 코모디티, 원자재라고 부릅니다. 그냥 적당히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콩 기준으로 한 10원 정도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커피를 담아가지고 슈퍼마켓에서 저희가 상품으로 사요. 그러면 제조사가 빻고 가공해서 포장지 만들어가지고 브랜드 붙여가지고 이제 슈퍼마켓에 갖다 놓잖아요. 진열하죠. 유통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커피 콩 똑같이 들어있는 그 갈린 커피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적당히 뭐 사실은 아니지만 50원 정도라고 해봅시다. 5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슈퍼마켓에서 사서 마시는 게 아니라 카페에 가서 앉아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카페에서 일하시는 스텝이 저희한테 커피를 줍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단어는 서비스입니다. 가격이 올라가죠?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저희 요즘 커피 어느 정도 합니까? 네, 다양하겠지만 뭐 적당히 한번 3,000원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첫 가격의 300배, 두 번째 상품의 상태보다 서비스가 붙으면 60배가 증가하는 셈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경험 경제 패러다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서비스를 넘어서는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상태에서.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카페가 아니라 카페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특정 브랜드
고급 커피숍 이런 데 가서 마시면 가격이 올라가요. 3,000원으로 못 마십니다. 막 6,000원 막 이래요. 같은 커피고 같은 커피 한 잔이지만 그게 그냥 원자재냐, 상품이냐, 혹은 거기에 서비스가 붙었느냐, 그 서비스에 브랜드가 붙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회에서 소비하는 사회적인 가치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표는 아까 저희가 본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저희가 경제 소비 단계에서 같은 커피라도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는 신뢰라면 지금 보시는 거에서는 저희가 경제 가치가 어떻게 진화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점점 위로 갈수록 맞춤형 소비가 되는 거예요. 점점. 좀 더 나에게 맞춤형 소비로 갈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 경험을 위한 공간 마련, 즉 스테이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를 좀 다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인즈하고 길모어의 설명에 따르면 아마 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걸 갖다 저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영역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산업 경제라는 것이 생겨나고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역사적인 접근,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가 점점 진행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뭔가가 생긴 거예요.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점점 진행되면서 새로운 게 생겨난 겁니다. 즉 이 경험 경제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새롭게 등장한 자본주의 경제의 어떤 단계이고 2000년대 들어서 본격화된다고 보는 거죠. 이전 단계들에서 농산물이나 공장의 제품이나 우리가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는 사람들이 경험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지만 저희가 서비스를 사고 판다는 거를 저희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저희 할머니 뭐 그딴 거라면서 돈을 받아 사람들이 인심이 사납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개념이 없던 시대에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시면 소비 동기도 아주 재밌는데요. 우리가 물건이 필요해서 물건을 사듯이 우리의 뭐를 위해서 사느냐, 그 동기가 감정과 느낌을 위해서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흥미로운 경험 경제의 사례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 예전에는 저희가 물건을 사요. 산 다음에 고장이 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서비스를 신청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삽니다. 먼저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사는 거예요. 요즘 그 매트리스 업계가 한참 떠들썩했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캐스퍼라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조금 낯선 외국 브랜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파냐면 일단 매트리스를 보내요. 사람들이 써요. 쓰고 나서 얼만큼 쓰느냐? 100일 씁니다. 100일 동안 쓴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이 침대랑 나랑 궁합이 안 좋은 것 같다. 바로 반품하고 환불해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써보고 사셔라 하는 이 아이디어 하나로 지금 침대 업계의 빅3에 들어가는 큰 회사가 됐습니다. 얘기도 들어주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품도 해주고 계속해서 신뢰도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최고의 침대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 경험이나 후 구매 말고도 다른 신뢰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주변의 백화점들을 혹시 요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장으로 쓸 수 있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 50%면 반이잖아요. 반 이상을 물건 파는 매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고객 취향에 맞는 공간 꾸미기에 씁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게 갤러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이 반 이상을 아트 갤러리로 만들었어요. 백화점이랑 아트가 무슨 소용이냐? 아트도 백화점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의 컨텐츠다 이거죠. 현대백화점은 10m가 넘는 그 폭포를 갖다가 아예 백화점 안으로 들여놨죠. 그 이름도 사운드 포레스트 막 이렇게 붙여갖고 숲이라는 거예요. 도심 속의 힐링 공간, 여기 오셔서 힐링하셔라 이거예요. 물건 안 사도 된다. 와서 힐링해라. 아니 물건이 주고 거기에 갔더니 백화점의 인테리어를 잘 해놨다. 이게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는 생각인데 이제는 이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비하는가. 즉 사람들의 목적이 감성적인 충족감에 있다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기능에 주목한 사용 가치에서 진화를 해서 복합적이고 또 전반적으로 문화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제 복잡화되고 또 발전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소비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 아닌
다른 어떤 데에 돈을 쓴다. 아주 혁신적인 이런 개념은 아주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이것들은 장 보드리아르라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사학자가 있으세요. 이 소비의 사회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자본주의가 보통 후기 자본주의로 이렇게 접어들었다. 이런 시점에 아주 중요한 저서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주의가 점점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뭐를 소비하느냐? 거기에 부여되는 어떤 사회적 기호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옷장문을 딱 여니까 롱패딩 잠바가 있어야 돼 역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패딩이 없느냐? 아닙니다. 두툼한 잠바 있고요, 솜잠바도 있고요, 코트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하지만 입을 게 없어요. 입을 게. 그렇잖아요. 입을 게 왜 없을까요? 실질적인 어떤 그런 프랙티컬한 포인트를 만족시켜주지만 사회 문화적인 부분을 만족시켜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입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끝이 나지 않기 때문인데 그 욕망이 끝이 나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물건 자체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은 그 기호를 소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욕망은 그걸 따라가야 돼요. 계속 저는 사야 되고 계속 저는 옷이 없을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기호를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오늘 경험을 사고 판다는 이런 새로운 경험 경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기 이상, 그러니까 후기 자본주의를 더 지나가서 이 후기 자본주의에 그치지 않는 소비의 어떤 본질이 이제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 외연이 더 확장돼서 새로운 지경으로 간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가 대량 생산 사회, 누구나 많은 물질을 소비하고 누리는 사회에 살아요.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세종대왕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누리고 살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의 힘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물질이 넘쳐흐르는데 여기에서 물질에 대한 필요성, 우리의 소비의 어떤 에너지는 아까 보드리아르도 설명한 것처럼 이제는 기능과는 거리가 먼 그 이외의 것으로 확장됩니다. 상품들이 차별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엇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하는 다른 요소들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이를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찰을 해보자면 무엇보다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그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와 무엇을 만족시키면서 사는가 하는 과정과 어떤 그런 방식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날카로운 성찰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대지식 ON. 오늘의 결론은 급변하는 소비 시대에 자기를 지키고 현명한 소비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식을 온시켜준 저는 장우진입니다.